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오늘 사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김산 스폰서님의 다시는 없을 보상교육 3주차 시간인데요. 1주차 때 기본 보상, 또 2주차 때 보너스, 그리고 오늘 3주차 때는 예고해드린 대로 직급으로 푸는 보상 플랜, 또 수입으로 푸는 보상 플랜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김산 스폰서님 모시고 또 좋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잠깐만요. 자, 세 번째로 돌아온, 들리시나요? 자,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지. 잘 들리시죠? 오케이. 아직까지 줌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버벅대네요, 제가.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보상 플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너스를 했었고,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 보상 플랜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직급으로 풀 수 있는 보상 플랜, 그리고 매출, 수당으로 풀 수 있는 보상 플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유산화 보상 플랜은 이게 타 회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쉬워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지 간에 처음 들으면은 쉽진 않습니다. 이해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은 이렇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매번 강의를 내가 반복적으로 내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듣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반복적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내 거가 돼요.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보상 플랜.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 두 줄 마케팅이고, 그리고 큰 쪽, 작은 쪽을 비교를 해서 작은 쪽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을 해준다. 이게 유산화 보상 플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 내 가게죠. 나의 가게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뉩니다. 1번 입장에서 왼쪽과 오른쪽, 2번 입장에서도 왼쪽과 오른쪽, 세 번째 가게 입장에서도 왼쪽과 오른쪽. 이랬을 경우에 수당을 어떻게 주냐? 작은 쪽 실적을 더해 주는 거예요.
작은 쪽 실적을 더한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를 곱하기 20%, 0.2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매주 받는 주급인 후원 수당이 CVP라는 명목으로 나옵니다. 곱하기 1150원을 하시면 돼요. 이건 달러고요. CVP는 달러고, 그리고 환율은 한국 고정환율로 1150원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내가 이번 주에 받는 주급이에요. 계산하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만 해보면은 이것처럼 쉬운 보상이 없거든요. 큰 쪽, 작은 쪽에 점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작은 쪽을 전부 더하시면 돼요. 전부 더해서 곱하기 0.2. 그러면 내가 받는 수당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을 보일게요. 1번의 입장에서 왼쪽에 4,000포인트, 오른쪽에 3,000포인트라고 예를 들었어요. 2번의 왼쪽에 3,000포인트, 오른쪽에 1,000포인트. 3번의 왼쪽에 2,000점, 오른쪽에 1,000점. 적은 쪽이 어디예요? 1번의 오른쪽이 3,000점이 적은 쪽이고, 2번에는 1,000점이 작은 쪽이고, 3번에도 1,000점이 작은 쪽이죠. 이 작은 걸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5,000점이죠. 3,000, 1,000, 1,000. 얘에다가 곱하기 0.2, 20%. 적은 쪽 실적에 20%를 준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자, 0.1을 곱하면 1000CVP가 나오죠. 곱하기 1150원 하시면 네, 수당이에요. 자, 그리고 정산하고 남은 거는 다음 주로 이월되겠죠? 왼쪽에 4,000점, 오른쪽에 3,000점. 3,000점에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1000포인트는 그 다음 주로 이월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점수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요거를 막 머릿속으로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이 보상 플랜을 어렵게 이해를 하느냐, 타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화 보상 플랜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꼬아서 생각한다. 한 번씩.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정말 쉬운 보상 플랜이에요. 유산화는. 이게 답니다. 수당을 주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자, 후원수당 지급표예요. 이 표는. 직급이 있죠. 좌측에 쉐어러. 적은 쪽 점수의 합이 250점이면 후원수당이 20%인 50달러가 나온다는 얘기고, 빌리버. 작은 쪽, 큰 쪽, 작은 쪽 했을 때 작은 쪽의 점수의 합이 500점이면 100달러를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빌더도 마찬가지고 어치버, 디렉터, 브론즈 디렉터, 실버 디렉터 이렇게 작은 쪽의 합산 곱하기 0.2 하면은 후원 수당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 가지 보상 플랜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쨌든 유산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다 골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골드의 점수를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수로만 계산을 할 줄 알지 이거를 내 다운라인에 직급의 쉐어러가 몇 명, 빌리버가 몇 명, 빌더가 몇 명, 어치버가 몇 명이면 내가 골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꼬아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목표는 골드 디렉터입니다. 첫 번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꿈의 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꿈은 아니에요. 5명 중에 1명이 골드 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목표로 설정한 기간 안에. 그러니까 꿈은 아니죠. 나머지 4명은 본인이 처음에 설정한 목표보다는 좀 늦겠지만 골드는 가요. 그게 유산합니다. 자, 골드 디렉터 1,000달러를 4주 연속 받는 사람을 골드라고 합니다. 1,000달러를 4주 연속 받는 사람. 실버를 4주 연속하면 골드예요. 김정은 골드님이 실버를 했는데
골드 1주차 축하드려요 라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리 3주를 달려서 골드를 내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 점수로 따지면 소실적의 합이 5,000포인트 곱하기 4주면 역시 골드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골드의 수입은 460만 원이에요. 곱하기 1,150원을 해주니까. 자,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가게를 다 3개 갖고 시작하셨잖아요. 3개를 갖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3개를 다 채우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3개를 다 채우는 그림은 에메랄드예요. 3,000달러 곱하기 4주 연속. 그러면 후원수당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12,000불이죠. 이거를 점수로 계산하면 소실적, 적은 쪽 실적의 합이 2만 포인트인 거예요. 2만 포인트? 아니죠. 15,000포인트죠. 적은 쪽의 합이 15,000포인트 곱하기 4주. 그러면 12,000불입니다. 자, 조금 바로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월 수입은 후원수당은 12,000불이에요. 여기에 보너스가 붙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553만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보너스가 에메랄드 디렉터 되면 다 붙습니다. 여기 계산되는 것은 오토십 보너스, 그리고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이 보너스까지 다 합쳐졌기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당만 계산하면은 12,000불이면은 얼마 안 되죠. 여기에 보너스가 곱하기 4주 곱하기 플러스 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급으로 보는 골드 디렉터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골드면 1250포인트가 2번의 왼쪽, 2번의 오른쪽, 3번의 왼쪽, 3번의 오른쪽 1250포인트가 이렇게 4칸을 채우면 그러면 1000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버 그림이거든요. 1주차 이 그림을 보시면 실버 그림이에요. 이게 4주 연속이 되면 골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1250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50포인트는 쉐어러가 5명이어도 1250포인트씩 1250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한 칸에 쉐어러가 5명이면 1250포인트. 왜? 쉐어러는 적은적 실적의 합이 250포인트죠. 이게 5명이면 쉐어러인가요? 그 1250점인 거예요. 결국 수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파트너에 내가 골드 가기 위해서 내 파트너가 뭐 실버가 돼야 되고 뭐 디렉터가 돼야 되고 퓨처 어치버가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요새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전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점수로만 계산을 해서 직급 수당을 받아가면 직급을 주기 때문에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쉐어러가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지 쉐어러라고 하면 한 주에 50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한 주에 50달러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80명이에요. 한 달에 80명의 쉐어러가 만들어져 있으면 많은 돈도 아니죠? 50달러 받는 사람 80명이에요. 80명이 있으면 나는 4,000불을 받습니다. 골드예요. 심플하게 계산하면 이래요. 자, 어려우신가요? 어려우면 종건리더님 무서워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빌리버예요. 한 주에 100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100달러. 훨씬 인원이 줄었죠. 저번적 실적의 합이 500포인트. 자, 500포인트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3BC 한 명인 거예요. 3BC 한 명. 그죠? 3BC 한 명 가입을 하면 500포인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면 되냐? 40명이 만들어져 있으면, 자, 빌리버가 40명이 있으면 나는 골드입니다.
이해 가시죠? 빌리버가 40명이면 골드예요. 조금 전에 쉐어러가 80명이면 나는 골드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골드예요. 안정적인 수입을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골드라는 타이틀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골드까지는, 그리고 루비까지는 개인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개인의 능력으로. 열심히만 하면은. 자, 요와 비슷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빌더입니다. 빌더. 저번 쪽 실적의 합이 1000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한 칸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빌더가 1.5명, 빌더 1명, 그리고 250점 있으면은 이 한 칸이 채워지죠. 그럼 총 몇 명이 필요할까요? 빌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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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빌더가 한 주에 6명, 한 달에 24명의 빌더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똑같은 골드입니다. 계산을 이렇게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언제 1250, 1250, 그리고 나는 파트너가 없어요. 나는 쉐어로도 없고요. 그리고 퓨처 빌더를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입을 못 가져가거나 직급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리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어쨌든 매출만 올라오면 여러분은 원하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유산화는 하나만 봅니다. 매출. 인원수에 상관없고요. 내 파트너의 직급의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틀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 더 쉬워졌죠? 어치버 16명이면 나는 골드입니다. 그리고 이 어치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어치버가 16명이면 나는 똑같은 골드입니다. 이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어치버는 소실적의 합이 2000포인트예요. 이 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 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치버 16명. 그러면 나는 골드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예전에 그 일요일날 여기 용인 홈미팅에서 얼마 전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풀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골드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1250포인트가 16칸이 차야 되는데 그럼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난 처음부터 그게 안 돼. 그럼 1250포인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4사람을 찾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림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요. 자, 16명의 어치버가 있으면 높은 직급도 아니죠? 어치버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골드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어치버가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도전을 하겠죠.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도전을 하게 되면 16명의 어치버가 디렉터를 도전하면 여러분은 루비가 되는 거예요. 루비가. 자, 받아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 PPT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해주시고 이해를 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라요. 이해하는데.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하는데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적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PPT를 따로 드릴 테니까.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어치버가 16명이면은 나는 골드입니다. 그리고 이 어치버가 그 다음 타이틀인 디렉터를 도전을 하면 나는 루비예요. 자연스럽게 루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골드를 도전하면 혹은 골드까지 안 가도 돼요. 실버까지만 도전을 해도 에메랄드예요. 유산화가 정말 재밌는 게 매출만 가지고만 직급을 타이틀을 주기 때문에
파트너 중에 골드가 한 명이 없는 루비,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이 그림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곧 그들도 골드, 루비 파트너가 나오겠죠. 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역시. 스폰서가 먼저 가고 파트너가 따라옵니다. 파트너가 먼저 가고 스폰서가 따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스폰서가 여러분이 먼저 가면은 여러분의 파트너는 이 그림에 의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쉐어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쉐어러가 그 다음 수당을 받기 위한 빌더를 도전하면 여러분의 타이틀은 올라갑니다. 그 빌리버가 빌더를 도전하면 여러분의 수입도 올라가고요. 그들이 어치버를 도전하면 수입이 올라가고 그들이 디렉터를 도전하면 여러분의 인컴과 직급이 올라갑니다. 유산화는 매출만 가지고 직급을 주기 때문에 매출만 계산을 할 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5,000포인트 16칸 채우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셔야 돼요. 5,000포인트 16칸 채우는 거. 이 에메랄드 그림에서도 골드 그림은 없죠. 에메랄드인데 타이틀은 내 타이틀은 에메랄드인데 내 파트너 중에 골드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에메랄드는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골드가 되면 여러분의 파트너 중에 골드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실버 한 명을 볼게요. 실버 한 명을 보면은 한 주에 5,000포인트예요. 이 한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이 이 한 사람 혼자서 일으키는 매출이 아니라 이분과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매출이겠죠. 그 매출의 합이 저번 쪽이 5,000포인트가 됐으니까 실버가 됐겠죠, 이 사람이. 이런 실버가 16명이 만들어지면은 안정적인 에메랄드, 그리고 곧 16명의 골드 파트너를 두게 됩니다. 이 에메랄드는. 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단계씩 성장하신 거예요. 전부 다. 수당을 한 번에 250달러 받던 사람이 1000달러를 받진 않아요. 100달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600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수입이 들어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의 스폰서도 수입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80명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80명 있어요? 아는 사람? 자, 쉐어러 만들 사람 80명 있으신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 한 칸만 채우시면 돼요, 여러분. 1주차만. 왜? 우리가 하는 일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칸만 채우시면 돼요. 혹은 쉐어러는 좀 그렇다. 그러면 빌더 이 한 칸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로 인해서 나머지 몇 칸이에요? 12칸이 채워져요. 이들의 소개로 인해서. 이해 가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레버리지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칸수를 내가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가능한 거는 이 한 주차, 1주차 이 인원들은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인컴을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인컴을 받기 위해서 도전을 하셔야지 이 인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빌더가 있어요. 빌더가 퓨처 빌더를 도전을 해야지
이 인컴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시간 속에서 내가 빌드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겠지 절대 안 나와요. 빚이 있으니까 반드시 도전이 필요하고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의 스폰서 상의를 하시면은 아주 쉽게 짧은 목표부터 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매출로 보는 타이틀이에요. 200포인트가 6.5명, 200포인트 6명, 그리고 100포인트 1명. 그러면 얼마예요? 1300점이죠. 이렇게 1주차에 마감을 하게 되면 결국 똑같은 골든 디렉터예요. 이게 더 쉬우신가요? 쉐어로 빌리버 빌더 어치버보다? 점수로 계산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도 이해를 하실 거고, 어쨌든 이 그림 자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수로 계산하는 수입이고 인컴이고 직급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타이틀을 보면은 루비예요. 200점이 13명 있으면 2600점이죠. 근데 2500점으로 계산을 할게요. 200점이 한 칸에 13명.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칸수를 16칸을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한 칸부터 채우시는 거예요. 이 한 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칸. 그래야지 이 안에서 레버리지가 아래쪽으로 일어납니다. 뎁스 작업을 통해서. 2번도 002 우측도 마찬가지고 좌도 3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인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은 그냥 심플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답니다.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어렵게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출이 올라가고 그 매출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그 수당에 맞는 직급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직급을 가야지 수당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수당을 받아야지 직급을 주는 회사입니다. 유산화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다른 대부분의 회사들, 제가 아는 보상 플랜 갖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내 파트너들이 직급을 달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골드가 되려면 어떤 회사예요? 내가 골드가 되려면 내 파트너가 실버가 최소한 4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매출도 맞춰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골드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단순 소비자만 가지고도 골드를 갈 수가 있어요. 단순 소비자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타이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풀어드린 이 표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걸 적으실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산화 보상 플랜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단계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4단계부터는 퍼센테이지가 낮게 인정을 해주고 최대 7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단계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 단계 제한을 둔 회사들한테서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이 있어요. 7단계까지만 나의 매출로 잡아주고 수당을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8단계나 9단계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네트워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인정이 안 됩니다. 그죠? 8단계나 9단계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버리면. 그럼 무슨 짓을 하느냐? 7단계 안쪽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탈퇴를 시킵니다. 왜? 그 7단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는 파트너를. 그게 롤업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그 제도가 있어요.
단계의 제한이 없습니다. 유산화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를 돕고요. 파트너는 스폰서를 믿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십이 무너질 수 없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리고 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계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몇 대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런 게 없습니다. 최대 10대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단계의 제한은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는 뜻이고 대수의 제한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깊이 3대, 5대, 7대 거기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유산은. 한 줄로 쭉 내려서 A라인에 예를 들어서 002 왼쪽에 이 그림을 볼게요. 002 왼쪽에 100명이 한 줄로 쭉 내려왔어요. 소비자가 한 명씩 한 명씩만 소개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소비자가 소비자 한 명 소개하고 소비자가 한 명 소개하고 소비자 한 명 소개하고 사업자는 없이 쭉 내려서 그게 100명이 됐어요. 그 100명이 이렇게 매출을 유산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100% 다 인정을 해줘요. 그 단계의 제한, 대수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산화는 비율이 없습니다. 비율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맞아버리면은 1대1로 맞아버리면은 수당을 지급을 해줘요. 2대1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요. 세 줄 마케팅, 유니레벨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1대 3대 5의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 비율이 맞아야지 수당을 지급을 해요. 이 비율이 맞지 않는다? 프레시아웃 되거나 아니면 2월 시켜버립니다. 이거를 무한 2월 시켜준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결코 죽을 때까지 타먹을 수 없는 무한 2월이에요. 그 무한 2월.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유산화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맞아버리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직급의 제한이 없어요. 많은 회사가 초기에는 직급의 제한을 두지 않다가 그리고 인컴의 제한을 두지 않다가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올라가면은 직급이나 인컴의 제한을 둡니다. 심지어 최상위 직급자의 인컴을 반토막 내는 회사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사입니다. 한국 A사. 미국 A사 말고요. 한국 A사. 그 회사가 수입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최고 직급자의 수입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유산화는 직급에 따른 별도 유지 조건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특히 타 네트워크를 한두 번씩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유산화 보상 플랜을 처음 들으면 에이 그거 말고 또 숨기는 거 있죠. 얘기 안 한 거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는 게 없어요. 유산화는 보여드린 게 다예요. 비즈니스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처음에 그렇게 다 오픈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직급에 따른 별도의 유지 조건이 있어요. 타 회사들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를 매달 써야 되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 원 정도를 매달 써야 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200만 원 정도를 매달 쓰거나 팔아야 됩니다. 그게 별도의 유지 조건이에요.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나 10년 전에 시작해서 돈을 수십억씩 버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것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에서 40만 원. 유산화 똑같아요. 먹고 쓰는 거 이외에 따로 살 필요가 없고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 레벨이 없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당 레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유산화로 예를 들게요. 왼쪽에 500포인트, 오른쪽에 500포인트가 될 때부터 지급을 하겠다. 혹은 왼쪽에 1000포인트, 오른쪽에 1000포인트가 될 때부터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999포인트, 999포인트는 2월 시킵니다. 유산화로 예를 들면. 그게 수당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유산화는 저금적 실적에 최소 125포인트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125, 126, 127, 128. 레벨을 두지 않아요. 뭐 5포인트 단위로 지급을 한다, 10포인트 단위로 지급을 한다, 100포인트 단위로 지급을 한다. 그게 없어요. 무조건 125포인트 이상이면 다 지급을 합니다. 유산화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보상 플랜이에요. 유산화만 가지고 있는. 이건 역시 유산화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유산화도 수당 레벨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언제 없어졌냐? 2011년도에 없어졌어요. 2011년부터 125포인트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수당 레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1000포인트, 오른쪽에 990포인트. 그러면 500포인트만 정산을 해주고 490포인트는 이월시켜요. 왼쪽에 500포인트 이월되고 오른쪽에 490포인트가 그 다음 주로 이월돼요. 그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벨이 사라졌습니다. 125포인트 이상은 다 지급을 해요. 그리고 후원수당에 제한이 없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타이틀에 제한이 없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해요. 최고 직급이 없어요, 유산화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원하는 만큼 가게를 늘려가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수당을 벌 수가 있어요. 직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급자 수당, 보너스에 제한이 없다. 자, 이것과 소개자 제한이 없다. 이거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소개자 제한이 없다. 이거는 매칭 보너스,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몇 명을 후원을 하든 후원한 사람 인원수에 제한 없이 매칭 보너스를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급자의 수당, 보너스에 제한이 없다. 이거는 후원 수당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보너스가 제한이 없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타 회사들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제한을 둡니다. 타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내용들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유산하고 다른 내용들만. 자,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면 강점인데 어쨌든 유산화에서만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한번 가입하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본인이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나의 코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민번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번호를 박탈시키진 않죠. 유산화가 한번 가입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탈퇴 신청서를 본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내 코드는 영구적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토십도 제대로 못 돌렸어요. 그래도 내 코드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유산화만 그래요. 이건 역시 많은 회사들이 기간을 6개월로 자릅니다. 6개월 동안 구매 실적이 없거나 활동 이력이 없으면 탈퇴시켜버려요. 강제 탈퇴. 그게 조항에 있어요. 회사 내규에.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메이가 그래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리고 상속에 제한이 없다. 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속이라는 부분 때문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들은 보통 다 상속을 해줍니다. 그 유통재산권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유통재산권을 자식한테 상속을 시켜줘요. 근데 유산화는 상속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대손손 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회사들은
그 기간을 정해뒀어요. 어떤 회사가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80년 혹은 3대 혹은 20년, 25년 그렇게 기간을 제한을 둡니다. 그 기간 안에서만 상속이 가능해요. 근데 유산화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그 권리 소득은 자손 대대로 상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11가지 단계의 제한이 없고요. 대수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고요. 직급의 제한이 없고 직급에 따른 별도의 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지하는 건 내가 사업권을 유지하는 건 조건이 똑같아요. 그리고 수당 레벨이 없습니다. 작은 쪽 실적이 125포인트 이상이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해줍니다. 1포인트 단위로 다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후원 수당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직급자의 수당, 보너스에 제한이 없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A사가 애턴이에요. 예전에는 직급자의 수당과 보너스가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는 훨씬 금액이 컸어요. 수당의 제한을 1억으로 뒀었습니다. 애터미가. 근데 몇 년 전에 수당을 5천만 원으로 잘랐어요. 월 수입을. 그 이상은 안 줍니다. 그래서 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이 타회사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보너스의 제한이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회성 보너스가 없습니다. 유산화는. 연말에 한 번 주는 보너스, 6개월에 한 번 주는 보너스, 그렇게 일회성 보너스가 없어요. 유산화는 수당도 마찬가지고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매주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급에 대한 보너스도 역시 매주 지급을 해줍니다. 그걸 리더십 보너스라고 하죠. 보너스 제한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 그 한 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직급을 성취를 해서 직급 보너스를 많은 회사들이 줍니다. 그래서 타 회사들이 그 정말 옮겨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타 회사 탑을 찍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탑을 찍었기 때문에 최고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 회사로 옮깁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시크릿이에요.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타 회사로 옮겨갔어요. 시크릿에서. 이렇게 대놓고 저는 타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이 보상 플랜의 특징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회사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꿀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신 있게 타 회사 보상 플랜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회사의 보상 플랜을 알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은 유산화의 보상 플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들이 이해를 하겠죠. 비교를 하거나. 초기 사업자분들 중에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타회사 보상 플랜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회사 보상 플랜만 정확하게,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타회사 보상 플랜은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왜? 본인들 회사는 이 제한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가지 제한 중에 최소한 3, 4가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것들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무기로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기로 쓰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보상 플랜은 쉽습니다. 저는 계속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타회사 보상 플랜은 한두 번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 오픈되지도 않아요. 모든 사업 설명을 가보면은 제가 몇 군데 사업 설명을 가봤는데 타회사 사업 설명 가서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계산도 힘듭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공개되는 오픈되는 보상 플랜이 달라요.
근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 모든 사업 설명회에서 보여드리는 보상 플랜, 그게 다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출을 가지고 여러분은 직급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만 인정을 해서 유산화는 직급이나 수당을 준다는 거. 내 파트너 중에 액티브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액티브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직급을 가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직급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나만 열심히 해도 나는 골드를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골드는 6개월로 봅니다. 마음 먹고 6개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음만 먹으면 6개월이면 갈 수 있는 게 유산화에서 골드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9월이죠? 9월 말이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짜리 계획을 여러분의 스폰서와 함께 자세하게 짜보세요. 단기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 3개월짜리 계획은 중기 목표예요. 단기 목표는 일주일이나 한 달짜리 목표입니다. 3개월짜리 목표를 세워서 이 그림을 완성을 시켜보세요. 한 줄이라도. 어치버 4명, 내 다운라인에 어치버 4명, 혹은 빌더 6명, 내 다운라인에. 그러면 나머지 12칸, 3주는 채워집니다. 이 인프라로 인해서, 이 한 주의 인프라로 인해서. 그걸 믿고 움직여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고요. 많은 골드 가신 리더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해본 것만 말씀드려요. 들은 얘기는 안 해요. 제가 한 얘기만 해요. 제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마음만 먹으면 3개월, 6개월 안에 아무리 못해도 골드는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올해 12월 안에 도전하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성공을 미룰 필요는 없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폰서와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들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스폰서하고 상담을 꼭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채우려면, 이 16칸을 내가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폰서한테 꼭 물어보세요. 유산화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3주차 보상 플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되게 숙연해지는 분위기 같아서. 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기본 보상, 뭐, STP1, 매칭 보너스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이렇게 수당이나 직급을 통해서 보는, 이런 보상 플랜은 되게 좀 새롭고 너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에게 강의해 주신 우리 김산수 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저희 딸하고 아침 일찍 달력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네, 월요일은 성공의 8단계, 그리고 화요일 오전, 오후는 또 제품 강의, 그리고 금요일은 이렇게 보상 교육. 그러니까 너무 좋은 강의들이
이렇게 무슨 크리스마스도 아직 안 왔는데 선물같이 오는 것 같아서, 예, 꼭 다 챙겨서, 다 양분으로 이렇게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 정희은 골드님께서 그레이터스 팀에 공지 올리신 대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 깔리고 또 그거 같이 바라보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예, 사진하고 그리고 유산화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 그리고 꿈판도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그 스폰서님이나 혹은 그 받으신 대로 이렇게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공의 8단계, 예, 지금 그레이터스 팀에 다들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과제를 내주셔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그걸 계기로 또 이렇게 빨리 해서 더 좋은 성공의 8단계 3주차 수업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인증샷을 찍어야죠. 예. 인증샷 찍고 얼른 미팅을 또 타네트워크 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인원이 많아가지고 총 3컷으로 할게요. 자, 제가 혼자서 사진 찍고 또 이렇게 해야 돼서 좀 느릴 수 있어요. 네, 우리 우진 리더님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 화면 온해주시고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에 굉장히 약해서. 네. 자, 2번째 컷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우정숙 리더님 늦게 켜주셔서 다시 한 번만. 네. 하나, 나와야지, 우리 리더님. 자, 하나, 둘, 셋. 네. 자, 얼른 또 올리고요. 우리 장인익 리더님은 그 토끼 머리띠가 진짜 실사 같아요. 이렇게. 자, 마지막 컷이에요. 자, 화면 온 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아, 요거까지 이렇게, 예. 제가 음소거 다 해제 요청해 드릴게요.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 좋네요. 네, 다 해제 요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